항상 했던 DID에 대해서 또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어서 다시 발표를 드릴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내용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그 분산키 관리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디지털 월렛 부분과 이제 연동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왔고요. 내용을 이제 훑어보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DID를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SSI, DID를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왼쪽하고 오른쪽 그림을 보통 비교를 많이 하죠. 왼쪽은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자격증, 재직증명서 같은 발급된 문서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걸 실제로 DID 환경으로 옮겼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슈어로부터 이제 발급된, 여기서 이제 회사죠. 회사에서 발급된 크리덴셜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제 홀더라는 개인이 여기서 이제 예제처럼 재직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다시 검증인이라는 은행 쪽에 이제 재직증명서를 전달해 줄 때, 이게 이제 기존과의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또 한 가지는, 문서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포맷이 달라진다라기보다는, 기존에는 우리는 재직증명서라는 걸 프린트해서 가져가서 은행에 제출하는 문서 종이 형태였다면, 이제 보유자, 홀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달할 수 없으니 이걸 디지털화해서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디지털 형태로 어떻게든지 저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이제 홀더가 회사에서 발급된 그 크리덴셜을 보관하기 위해서, 또는 검증인인 은행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또는 검증인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재직증명서를 그냥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QR코드를 인식시킨다든가,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행 앱에서 어, 디지털 월렛에 있는 재직증명서를 전달하기 위한 작업을 하거나, 이런 액션들이 상호작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이, 홀더 입장에서는 이 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디지털 지갑이라는 걸 보유하게 됩니다. 그 디지털 지갑이라는 걸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고민해 보면, 우선 이제 홀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디지털 형태의 물건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디바이스에는, 어, 우리가 실제 지갑의 형태로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코인을 들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지갑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이슈어라든가 베리파이어와 서로 계속 연동을 하기 위한 컨트롤러 또는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도 보면은 항상 월렛이라는 게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면서 나의 잔고를 계속 확인해서 그 잔고를 최신화하는 것처럼, 이 에이전트 또는 컨트롤러 또한 항상 어, 이슈어라든가 버리파이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상태가 이네이블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에이전트나 컨트롤러 부분이 이제 항상 유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 에이전트 컨트롤러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DID의 모든 액션들을 관리할 수도 있고 매니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 키라든가 비밀키, 또는 발급된 DID 도큐먼트, 또는 그 위에 다른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저장하거나 요청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액션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TYP 쪽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정도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구성된 디지털 컨트롤러가 도대체 어떤 형태냐? 실제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뭐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클라우드에서 어디선가 제공해 주고 있다면 뭐 구글의 이메일을 이용하는 것처럼 뭐 클라우드에 있는 에이전트 형태의 지갑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는 이제 마스터링 자기 주권 신원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따와서 캡처한 부분인데, 리걸 액터라는 부분이 이제 개인이거나 또는 조직이거나 개인 조직에 포함된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뭐 반려동물과 같이 실제로 이제 액티비티하게 동작 활동할 수 없는 객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객체가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또는 랩탑 이런 걸 이용해서 실제로 항상 지갑이 온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엣지라는 명칭을 썼고, 이건 아마 이제 뭐 엔드포인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그 에이전트가 상세하게 어떤 액션들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아까 이제 살펴봤던 그 그림을 좀 제가 변형한 건데요. 회사라는 곳에 이제 보유자가 갖고 있는 그 에이전트는, 회사라는 곳에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뭐 내가 갖고 있는 그 에이전트는 그 지갑에게 내가 DID 생성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는 회사로부터 크리덴셜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재직증명서가 될 거고, 그러면 크리덴셜을 요청하거나 또는 요청한 크리덴셜을 받거나, 받은 그 크리덴셜을 지갑에 다시 보관하거나,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크리덴셜을 이용해서 은행과 요청해서 수신을 하고, 또는 이제 요청에 따라서 뭐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다시 가공해 준다라는 작업, 또는 이제 내가 핸드폰을 들고 있다면 은행에서 검증을 하려고 한다라는 알림을 받거나, 은행에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서명하거나, 이런 다양한 액션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크리덴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에이전트의 역할이 저렇다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동작들이 있게 될 건데요. 그 동작들이 이제 어떤 것을 있는지 이제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디지털 지갑에서 에이전트는 아마 뭐 메시징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도록, 또는 사용자에게 알림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뭔가 기능과, 또는 뭐 조직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받은 어떤 크리덴셜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뭐 멀티 사이닝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라우팅, 또는 이제 지갑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뭐 백업이나 복구 같은 기능. 이제 여기서는 직접적인 뭐 지갑과 관련된 건 아니겠지만, 에이전트로서의 나의 뭐 DID를 복구하나 백업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보안 저장소로서의 역할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안 저장소가 생성된 DID를 저장하는, 또는 크리덴셜을 저장하는, 또는 DID 도큐먼트 형태로 저장하는 뭐 이런 저장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이런 DID를 생성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키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 DID를 생성하는데, 이런 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분명히 포함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키를 관리한다는 것이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게 이제 TYP 쪽에서는 이 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맨 마지막 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지만, 실제로 TYP에서 인큐베이팅을 할 때도 키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언급을 했고, 지금 이제 IETF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키 관리 시스템은 항상 같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키 관리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쪽 이제 환경에서는 이런 DID 시스템에서는 중요하다고 이제 느끼니까, 그럼 이 키 관리라는 게 갑자기 뭐 왜 튀어나오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샘플 코드인데요.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키라는 걸 생성을 할 때 이 키라는 게 왜 필요한가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DID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DID를 생성할 때 보면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UDID라고 이제 하나의 기능이 있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퍼블릭 키,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개 키를 넣어서 해싱한 방법으로 DID 값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 때 보시면 공개 키라는 걸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공개 키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 DID를 생성할 때마다 개인 키와 쌍으로 공개 키를 매번 생성하는 형태를 가져가거든요. DID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공개 키, 개인 키마저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신규로 생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개인 키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개 키, 공개 키를 통해서 만들어진 DID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어딘가 인증을 하고 전달을 하고 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매번 생성해내는 개인 키를 보관을 해야 되는 이슈가 항상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개인 키를 보관하기 위해서 아까 살펴봤던 키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키 관리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공개 키, 개인 키 이야기를 할 때 그 개인 키 부분인데, 그 우리가 이제 개인 키라는 걸 왜 우리가 다른 것과 다르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게 물리적인 키, 우리가 하는 뭐 열쇠, 카드 키 같은 것과 다르게 분실했을 때 또는 복제됐을 때에 대한 증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누군가 가져가서 도용하더라도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키에 대한 그런 관리 차원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면 키는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관리가 되고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현재 인증서 기반의 키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IBM 쪽에서 SSI 관련된 부분을 설명할 때도 지금 인증서 기반의 키 관리가 갖고 있는 부분을 이제 설명할 때 썼던 화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증서라는 거는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걸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발급하는 기관은 우리는 무조건 신뢰하겠다라는 약속 또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된 인증서를 통해서 서명되어 있는 다른 인증서도 또한 신뢰하고, 이런 신뢰관계가 이게 특별하게 어떤 항상 믿을 수 있는, 깨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CA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이 인증서는 믿을 수 있어. 이 CA는 믿을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따져보면은 이 CA라는 것도 우리나라 뭐 해외 같은 경우도 뭐 시만텍 같이 이제 백신 보안 회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어딘가에 또 등록을 하게 되고 항상 CA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인 상태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 실제로 이걸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냐는 가정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그냥 추상적으로 여기는 괜찮아, 이러니까 우리는 여길 믿을 수 있어. 이제 100% 기술적인 것보다는 해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운데 넣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분명 이제 문제점이 있죠. 뭐 탈취가 됐을 때라든가 또는 인증기관을 도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시만텍 인증서가 도용돼서 서명대에서 배포됐던 악성 코드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인증서로 서명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모든 보안 제품들은 다 여기를 이제 믿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신뢰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퍼지게 됐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을 수 있다라는 거는 뭔가 약간 추상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좀 파해보자 지금 DID 쪽에서 키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 CA처럼
어디 중앙 한 곳에서 발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는 그런 생각에 공개키 인증서를 중앙에서 발급되는 과정을 이제 발급되는 나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걸 고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발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분산키라는 걸 이제 내걸게 되는 거죠. 키 관리 시스템에서 가장 큰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키를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 디지털 지갑에서 분산키를 생성해내는 거죠. 내가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월렛에서 분산키를 생성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생성된 DID를 어딘가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이제 가장 큰 핵심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중앙의 CA를 통해서 발급되는 건 항상 믿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뭔가의 방법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개 키, 개인 키를 생성하는 작업을 하거나 DID를 생성하는 작업에서 사용되었던 암호화 알고리즘 또는 이때 추가할 수 있는 난수값,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면 이거는 신뢰하겠다라는 수학적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뢰라는 게 기존에는 사람이라든가 정책, 법, 뭐 이런 것들로 해결해 왔다면, 이제 분산키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양 또는 알고리즘 또는 어떤 공통된 작업을 통한 결과값 같은 걸 이용해서 실제로 믿을 수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검증을 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키 관리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분산키 관리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면 이 아이디어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구체화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넣을 수 있는 뭔가의 솔루션, 에이전트 아니면 뭔가 프로그래밍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캐리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캐리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키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키 관리 시스템이라는 추상적인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내고 있는 구현체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성한 개인 키 관련된 또는 뭐 공개 키든 개인 키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항상 모니터링하고 저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에서도 월렛에서는 우리가 잔고 확인을 위해서 계속 내가 갖고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트랜잭션을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계속 로그를 한쪽에 쌓아 나가면서 내 잔고를 만들어낼 때, 캐리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내가 만들어서 어딘가에 전달했던 내 키 관련된 정보들 또는 DID 정보들이 어딘가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활용되고 있는 모든 트랜잭션을 수거해서 모집하는 거죠. 그걸 모아서 하나의 DB처럼 구성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키 이벤트들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 같이 블록체인의 그 블록처럼 키 이벤트는 메시지라는 걸 단위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블록에서 이야기할 때 이전의 블록 정보에 대한 해싱 값을 다음 블록에서 항상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이제 무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리에서도 동일하게 키 이벤트 메시지를 만들 때 이전에 발생했던 키 이벤트 메시지에 대한 해싱 값을 같이 저장해 놓고 계속 이어가는 거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제 캐리가 이런 키 사용에 대한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도 있지만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키 이벤트에 대한 정보만 저장한다 해서 보통 KEL에서 키 이벤트 로그만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트랜잭션 이벤트 로그라고 해서 TEL이라 해서 트랜잭션 이벤트 로그도 같이 저장하는 형태가 있죠. 키 이벤트 로그라고 생각하면은 말 그대로 키에서 발생하는 거고, 트랜잭션은 활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생성한 DID를 조회했을 때, 또는 어딘가에서 내 걸 버리파잉 할 때, 버리파잉 할 때는 당연히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내 DI 도큐먼트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조회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위해서 조회할 때 이런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그 트랜잭션도 같이 저장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키가 발급이 됐고, 발급되는 이력이 모두 남고, 이 이력과 관련돼서 생성된 모든 DID 정보도 트랜잭션 형태로 활용될 때 모두 같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키 이벤트가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월렛에 모두 저장이 된다면, 내가 발생한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다는 SSI가 갖고 있는 자기 주권의 의미를 좀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TYP에서는 이제 이걸 추상화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지금까지 이행했던 키 관련된 부분이 위에 있는 KEL이라는 부분이고요. 이걸 이제 KEL이라서 로그만 이야기하다가 이걸 저장하기 위한 뭔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켈이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전체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액티비티 아이덴티피어나 패시브 아이덴티피어가 아까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뭐 반려동물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목록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아이덴티티가 DHT, 여기서는 이제 DB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지금은 이제 DHT라고 추상화된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보면 통합저장소라고 이야기할 때 말하는 그 VDR과 같은 겁니다. 실제로 이제 현실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현체는 이제 VDR이고, 이게 추상화되어 있을 때는 DHT라고 불렀었던 거죠. 그래서 이 DHT에 내가 발급한 모든 DID의 정보가, 이슈어가 발급한 DI 정보가, 로그가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서 액티비티가 이제 나가 될 수 있지만, 폴더가 될 수 있지만, 버리파이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버리파이어가 DHT를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조회해보면, 거기에 대한 그 조회를 하고 있다는 그 액션 자체는 키 이벤트 로그에 키 이벤트로 들어갈 수도 있고, 트랜잭션 이벤트 형태로 저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저장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어떤 형태를 꼭 띄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는 뭐 문자로 되어 있고, 뭐 나에 대한 속성은 어떤 조회를 했을 때 나이와 뭐 성별 이런 것만 낼지, 아니면 여기에 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름, 아니면 내 가족 관계 이런 것까지 넣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두 데이터에 대한, 나에 대한 DID에 대한 도큐먼트에 대한 스키마를 저장하고 있는 게 이제 OCA라는 부분이고요. 그 양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리조브했던 그 결과를 뽑아내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저장해서 가져오는 것까지, 그리고 실제로 조회했던 로그는 어딘가에 남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이 데이터가 올바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에서도 합의라는 걸 통해서 신뢰라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 신뢰 관계를 위해서 ACDC라고 불리우는, 여기서는 이제 컨테이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뭐 이더리움을 가정을 치면 이더리움 VM처럼 뭔가 합의를 보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작업을 만드는, 블럭을 생성하는 작업을 만드는 그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만족시켰을 때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지금 TYP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구체화가 되고 있죠. 실제로 아이덴티피어는 이제 표준화가 되기 위한 작업을 이제 W3C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VDR 같은 경우는 지금 표준화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유니버셜 레지스타라든가 유니버셜 리졸버 같은 걸 통해서 구현체들이 만들어져서 테스트 볼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실제로 볼 수도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생성했던 모든 키나 DID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월렛 정보,
데이터 월렛의 그 한 축을 담당하는 키 이벤트를 저장하는 부분은 이제 캐리라는 걸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공부를 못 해봤지만 이제 OCA나 ACDC도 그 외에 합당한 정도의 발전을 가져가고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제가 이제 살펴보지 못해서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키 이벤트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자기 주권을 실행할 수 있는 뭔가 탈중앙화되어 있는 실제적으로 내가 원할 때 키를 익스파이어해서 내가 내 데이터를 누군가 사용할 수 없게 만들도록 하는 뭔가 방법, 현실적인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캐리를 이용할 때 실제로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캐리라는 거는 키이니까 키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 뭐 생성하고 키를 다른 사람과 교환할 필요하다면 교환이라든가 새로 생성된 키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거나 종료, 파기, 뭐 교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금 캐리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 실제로 그걸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저도 구현체를 직접 제가 운영해 보거나 하진 않아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다, 어떻게 쓰면 된다라까지는 이제 이야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몇 가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키를 갖고 있지만 만약에 분실했을 때 또는 이게 탈취가 됐을 때 근데 이게 중요한 키라서 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키 교체를 할 수 있는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이제 아이디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키를 생성하면 지금 사용할 키 말고 이게 어느 정도 지나서 익스파이어 되거나 교체하기 위한 키를 미리 생성해서 키에 대한 해싱 정보를 같이 담는다든가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무조건 이 키가 익스파이어 되거나 했을 때 다음 키는 무조건 이걸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도난되더라도 여러 곳에 쓰고 있더라도 익스파이어 되면 자동으로 다음 키로 넘어가기 때문에 탈취된 키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신규 키로 모두 교체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키 교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이제 재밌는 게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구현체가 운영해 볼 만한 수준은 아니라서 직접 소스 코드를 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IETF로 이제 공식적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이제 캐리뿐만 아니라 ACDC, OCA 뭐 이런 정보들을 뭐 DID뿐만 아니라 다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현실적인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